태생적으로 도시의 복잡하고 여유 없는 삶에 맞지 않았던 나는 언젠가부터 도심을 벗어나 귀농 생활을 꿈꿔왔었다. 30대 중반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나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귀농의 꿈을 실현하기로 했고, 서울살이를 정리한 뒤 1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하였다. 한참 걸어나가야 간이 버스 정류장 하나가 있었고, 하루에 2대 배차된 시내버스만이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집들은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고, 공기는 맑고 소음은 없었다. 이왕이면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지내보자 생각했던 내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처음 마을어귀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커다란 나무에 새끼줄로 묶여있는 천조각들이었다. 뭔가 여러 옷감을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실로 꿰맨 듯한 독특한 천조각들이 높게 솟은 나무가지 위에 새끼줄로 묶여 있었다. 말로만 듣던 서왕나무, 뭐 그런 건가? 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마을이라 이 마을만의 전통이나 관습일 거라 생각하며 내 환상에 신비로움을 더해주었다. 마을로 이주한 첫날, 마을 사람들과 마주했다. 예상한 대로 모두 고령인 어르신들이었으며 그중 60대 강씨가 가장 젊은 축에 속해 있었다. 강씨는 내게 다가와 오늘 들어오기로 한 정씨 맞지? 자, 일단 긴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마을 구경도 할 겸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오자고. 하면서 마을로 안내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다. 마을로 이주한 직후 시골은 텃세가 심하다는 내 고정관념을 깨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나눠주거나 마당에 쌓인 장작을 함께 정리해주고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마을을 다 돌아본 후 강씨는 이봐 정씨, 우리 마을은 보다시피 외부인이 오가는 게 드물어서 생소한 것들이 많을 거야. 나야 종종 도시를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마을 안에만 계셔서 일반적인 도시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그렇다고 너무 이상하다 생각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살기 좋은 마을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이 작고 폐쇄적인 마을에서 나의 귀농 생활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내가 이주하게 된 집은 낡았지만 골조는 그런대로 튼튼해서 조금만 손보면 쓸만한 툇마루가 달린 작은 콘크리트 주택이었다. 며칠에 걸쳐 집을 손보고 마당을 정리하고 조그마한 텃밭도 익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2주 정도가 흘렀을 무렵 점차 이상한 징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는 시골개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들은 나를 보면 달려와 반가운 듯 꼬리를 치면서도 또는 이상하게 핏발이 서 있어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다 근처에 마을 어르신이 다가오면 그 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무언가를 달라고 보채는 듯 어르신에게 온갖 아ям을 떨어댔다. 그때마다 어르신은 사람 정강이만한 커다란 뼈다귀를 하나 던져주고는 훈련이 잘 된 개야. 뼈다귀를 자주 줘서 이빨도 튼튼하지. 우리 마을 사람들 말이라면 다 알아듣고 시키는 것도 잘한다네. 하며 사람 좋은 표정으로 껄껄 웃고는 했다. 또 어느 집 앞을 지날 때면 살짝 열려있는 미닫이문 그 등 사이로 2-3 쌍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자주 있었다. 특히 마을 회관에서의 목격건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마을 회관에서의 첫 저녁 모임이었다. 이 산촌에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고깃국과 푹 삶아낸 수육, 육포로 만든 무침 등 육고기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오지 산골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고기밥상에 내가 놀라자 우리 마을에선 강씨가 가끔씩 나가서 고기를 구해오곤 하지. 덕분에 이 둠의 산골에서도 이렇게 육고기를 맛볼 수 있다네. 육포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국을 끓이거나 물에 불려 무쳐 먹어도 나름 먹을 만한 맛이 나온다네. 라고 말하며 한 어르신이 틀니를 빼고 새로운 틀니를 꺼내는데 그것은 무려 개의 이빨로 만든 틀니였던 것이다. 그 틀니는 개의 어금니와 송곳니 같은 걸 인간의 구강 구조에 맞게끔 재조합한 모양새였고 그걸 끼운 어르신의 모습은 마치 창작물에서 만든 괴물을 보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왔다. 이걸 쓰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고기를 씹는데 한결 수월하다네. 하면서 그 어르신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고 나는 그 기괴하고도 징그러운 모습 앞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나는 그 적응되지 않는 광경을 애써 모른 척하며 식사를 이어갔다. 음식을 나눠 먹고 술잔이 두어 차례 돌았을 때 밤 9시를 알리는 괴종시계가 종을 울리자 사람들은 일제히 수저를 내려놓고 모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송은 단정히 무릎 위에 올린 채 중얼거리듯 낮게 알 수 없는 기도문 같은 걸 읊조리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오래된 신께 올리는 감사기도라고 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이 이질적인 광경은 도저히 적응이 되질 않았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게 시골 마을의 관습이 낯설은 건 당연한 거겠지. 이거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걸.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귀농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예감을 애써 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공동경작지에서 밭일을 하는 날이었는데 한창 오전 작업을 끝내고 새참을 먹던 중 강씨가 어이 정씨, 밥 다 먹으면 잠시 마을 회관에 좀 다녀와. 회관 옆 창고에 들어가면 오른쪽 벽면에 옷장이 몇 개 있을 거야. 그 옷장에서 얇은 옷까지 6벌 정도 챙겨와. 임시로 그늘막 좀 만들어야겠어. 하면서 내게 심부름거리를 주었다. 마침 식사도 마친 터라 나는 바로 일어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앞 고추와 육포를 말리고 있는 풍경을 지나 우측 창고 문을 열었다. 마을 회관 창고에 들어서자 강씨 말대로 벽을 따라 옷장이 늘어서 있었다. 옷장을 열자 수많은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옷들이 좀 이상했다. 평범한 반팔 티셔츠나 면바지들도 있었지만 검은 정장이라든가 원피스, 하이힐, 구두, 젊은 사람들 취향의 볼캡과 운동화까지 고령밖에 없는 이런 오지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가지들이 제법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옷들은 하나같이 손바닥 면적만큼의 옷감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도려내져 있었다. 뭐지? 이 옷들은 대체 혹시 마을 성황나무에 걸려있는 천조각들을 이걸로 만든 건가? 나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 기괴함에 소름이 돋으며 감각이 바짝 날서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희미하고 둔탁하지만 분명 사람 음성 같은 소리가 창고 구석에서 들리는 것을 느꼈다. 구석으로 다가가자 바닥에 파란색 방수포가 깔려있고 그 위에 농기구가 쌓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래도 그 음성은 이 근처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농기구를 옆으로 치우고 방수포를 걷자 자물쇠가 걸린 철제 바닥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뭐야? 벙커 같은 건가? 지하 대피소?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철제 바닥문에 귀를 기울이던 순간 바깥에서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정씨, 뭐해? 빨리 챙겨와. 나는 화들짝 놀라 다시 방수포와 농기구를 원래 자리에 놓고 옷가지 몇 개를 대충 챙겨서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몸을 씻고 방 안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때 창고에서 들렸던 그 음성은 뭘까? 도대체 그런 창고에 지하실이 왜 있는 거지? 이때 생긴 의구심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갔다. 그렇게 의구심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마당에 일궈 놓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강 씨의 모습이 보였다. 강 씨는 종종 마을을 비웠었는데 한번 외부로 나가면 대략 일주일은 있다가 돌아오는 듯 했다. 이번에도 아마 도시에 다녀온 것 같았다. 여행용 캐리어와 커다란 마대자루를 실은 접이식 핸드카트를 질질 끌며 마을 회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엔 별 생각 없던 모습이 지금은 의구심 때문인지 수상쩍은 느낌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다. 창고에 있던 그 옷가지들, 상황나무에 걸린 천조가, 지하실, 알 수 없는 사람의 음성, 육포, 개이빨 튼니, 마대자루. 설마 내 머릿속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기묘한 징후들을 이리저리 재조립하고 있었다. 집안일을 마치고 마을길을 따라 저녁 산책을 돌다가 마을회관 앞에 다다르자 하루 종일 억눌러 왔던 위험한 호기심이 결국 폭발해버렸다. 그래, 딱 한 번만 확인해보자. 창고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사실 내 착각일 수도 있잖아. 음성이 착각이라면 내가 끼워 맞춘 퍼즐도 그냥 망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나는 마을회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 배관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 바닥에 방수포를 치우자 철제 바닥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채워져 있던 자물쇠는 사라져 있었고 철제 바닥문 틈으로 백열전구의 주황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하에 누군가 있다. 들키면 위험해. 내 본능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를 설득시켜 나갔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내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내 삶 속에 스며들게 될 것이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계속 정착해 살아갈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선 언젠간 확인해야 돼. 지금이 그 기회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 나는 결국 호기심에 굴복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철제 바닥문의 손잡이를 잡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바닥문 아래쪽으로 어두컴컴한 토굴 같은 터널이 수직으로 뚫려 있었고 밧줄로 된 사다리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다. 나는 사다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5m가량 내려가자 바닥에 발이 닿았다. 동굴 같은 내부엔 백열전구 몇 개가 주황색 빛을 내고 있었고 그 안쪽엔 살짝 열린 철제문이 비밀스러운 존재감을 뿜고 있었다. 철제문에 다가가 안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마을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